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공인사업 중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중단 사유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안전증진협력센터에서 추진하던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이 WHO에서 분리 독립한 민간기관에서 주관하게 됨으로써 공신력이 떨어졌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다양한 사고 발생 원인 진단 및 개선점 도출이 중점이 아니라 네트워크 형성, 간담회 기체 등 행사 실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 수준 향상 효과가 미미하여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제안전도시 사업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되었으나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본 조례 및 안전도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은 없습니다. 조례 폐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화 위원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 거는 제가 뭐 1, 2년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제 폐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국제안전도시 인증 그 공인 선포식 2019년도 03월달에 이제 하고 나서 실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특별히 특별히 결과물로 한게 없지. 나타나는 경우는 없는데 상당히 용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나타났어요. 네, 서류상으로만 국제 인증 도시 선포식 한 거밖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다. 네. 그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또 금전적 손실 이런 거 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기획하고 입안했었던 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시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보건기구에서 인증을 했지만 그 산하기관이 정확하게 검증도 안 된 그 산하기관에서 이런 공인 인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반면 교사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폐지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없습니까?
예, 일단 이 평택시무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워낙 지금 뭐 폐지 이유가 뭐 사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재정은 됐기 때문에 뭐 사업 아까 이윤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필요성이 있어서 뭐 하긴 했는데 뭐 서류상으로만 되고 많이 이게 저기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뭐 저게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뭐 중단이 됐기 때문에 뭐 실효성은 뭐 없기 때문에 뭐 폐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특별히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업체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적적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공관리제 관련 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공지원형, 노선 입찰형 등 공공관리제 유형별 시행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책심의 의결 기구인 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 임기, 회의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표준 운송 원가 선정, 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및 정산에 대한 방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내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의 조사, 감사, 책무 위반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공공관리제 운영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송사업자의 방망 경영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운송사업자의 안전운행 방안 준수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9조는 업무 위탁, 제20조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조례와 우리시 보조군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운행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시민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송업체 경영 악화와 관계없이 처우 개선에 따른 운수 종사자 수급난을 해소할 수 있어 배차 안정성과 우수 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안전 운행 및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공공관리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그 항이 1번 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2번, 3번 항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1번 항을 할 필요가 없죠. 표시 서기가.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제 9조에 보면 의원의 임기에서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을 하다가 해촉된 경우에 대한 다음 중간에 들어오는 그 의원들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거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해촉되면 새로 위촉된 그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의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쵸. 네, 저희가 그러니까 단서 조항으로 명기는- 다뤄줘야 될 것 같죠.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예, 수정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임 의원의 그 잔여 임기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지금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비용 추계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그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제 배정된 대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초에 24년도에 37대를 지금 배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계산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이나 뭐 이런 데들 이렇게 이제 예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게 또 안 맞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추계한 것이 네. 정확하게 추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든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줄어들 상황도 있습니까 혹시? 예, 지금 보시는 비용 추계 저희가 제출한 거는 37대로 계산이 됐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서에 있는 거에는 대수를 맞추자고 그러면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비용 추계를 계산할 당시에는 37대를 주셨지만 도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20대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산서상으로는 안 맞는 게 안 맞습니다. 맞을 그렇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전체 시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갔을 때는 대수가 맞는 건데 지금 주신 거와 예산서를 비교하신다면은 예, 숫자가 안 맞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용 의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제 상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평택시로 따지면은 지금 운수 여객이 3개가 있죠? 운수 여객 시내버스 업체 네,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죠? 네.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나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객 회사에서 이렇게 평택시에다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우선은 저희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충분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시는 말씀도 있고 재정 지원 쪽 네, 그런 부분에서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수 종사자분들에 대한 이직 상황이나 그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사항도 그 운수 종사자분들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됐을 때 서비스가 나오는 부분인데 업체 경영 악화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운수 종사자분들도 이직률도 높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경영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기 평택시에 2층 버스가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한 대 있습니다. 네. 네, M5438에 한 대 운영하고 있고요. 차후적으로 지금 2대를 신청한 계획이 있습니다. 2층 버스가 필요해요 지금? 평택시의 그 대중교통의 어떤 그런 수송역에서 본다면 지금 저희 관내를 돌아다니는 시내버스에서는 단층이지만 광역으로 다니는 거에 있어서는 수송역에 좀 수송객을 많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민원인들께서도 많이 계십니다. 그 지금 2층 버스 노선이 평택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M5438이기 때문에 지제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 서울 강남까지 노선입니다. 가고요. 근데 뭐 여기가
종점이나 출발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보면은 비어 있더라고 하는 사람이 2층 버스에. 아, 출발지에서 보셨으면 아마 그렇지만 네, 지금 네, 저쪽 네. 북부 지역의 송탄 출장소 앞이나 그쪽에서는 만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부분이 이제 버스도 있고 이제 택시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불편해하시는 게 이제 정류장, 승강장 그런 부분이 지금 평택에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화장실 이용 문제, 화장실 기사님들이 그게 특히 버스 기사님들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터미널을 경유해서 이렇게 노선을 다니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터미널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최고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요구사항도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평택시에 많은 그 시민들이 이제 교통수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사님들에 대한 불편사항도 우리가 해결해줘야 될 사항도 있다 의무적으로.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 네,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맡겨진 노선을 한번 뛰시고는 이제 업체에 다시 들어가서 네네.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다 해결을 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터미널을 들려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송탄 터미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은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휴식 시간에는 업체에 들어가서 다 보장된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이런 상가 같은 데 지나다니면서 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공용 화장실, 공공 화장실 이용할 수 있지만은 이 버스 노선을 타는 기사님들은 그 큰 차를 끌고 뭐 본인의 어떤 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차 노선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노선을 운행하는 중에는 뭐 갑자기 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휴식을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맡겨진 시간 안에 노선을 이행을 하고 오셔서 휴차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택시처럼 중간에 세우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참고해서 들었고요. 제가 그런 거를 이제 그 부분도 뭐 버스 정류장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화장실을 이렇게 마련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버스 운수 기사들한테 의견 조회해서 어느 정도면은 화장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개방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버스 정류장에 대한 그 위치가 아주 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데도 위치가 있다고 그래요. 혹시 위원님 그런 그 기준은 어느 분이 그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 그 위치 결정은? 위치 결정은 지정된 바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서 저희는 승강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탈 수 없는 장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곳이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수정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을 할 때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공동주택에 사람이 많이 이제 그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길목 또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에 나와서 탈 수 있는 그런 위치, 목을 설정을 해서 그 버스 승강장이나 정류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로 계획을 할 때 그냥 여기쯤이 나을 것이다 하고 거기다가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 그래요. 또 일반 시민들도 거기까지 걸어가서 타고 또 내려서 집에까지 오기가 굉장히 멀다 그래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평택시 전체적으로 승강장에 대한 위치를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선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제5조에 보면 공공지원 및 공공관리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그 노선을 운수업자와 정리를 한 다음에 협약 노선에 대한 수익금 및 운송 비용을 통합 관리한다 했는데 이게 좀 제가 이제 궁금하고 이제 모르는 사항이라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운송 수익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 버스 대수별로 이게 수익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평택시에서 관리를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뜻인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줘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송 수익금이라고 하면은 예. 버스가 한 대가 운영하면서 하는 이제 요금 수입이나 예. 거기 버스에 붙어 있는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거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통합 관리한다는 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정산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라고 예. 그 경기교통공사에서도 지금 대도시권 광역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공버스나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다 정산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예 그쪽에서 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이제 그냥 관리할 때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할 때하고 그 버스 그 운송 업체에 대한 그 이득이 훨씬 좋은가요? 우선은 지금 민간 재정으로 드릴 때보다는 운수사와 어느 일정 금액에 대한 협약을 맺고 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운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실 겁니다. 그 대신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는 우리 시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운송업체에서는 이것도 이제 그 저희들이 공공지원제를 하면서 이제 그 수용을 하겠다는 네. 뜻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이제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운송업체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14조에 보면 조사나 감사에 대한 사항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예.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고 조사 감사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운수사에서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대해서 이윤을 받도록 저희가 좀 제도를 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재정 지원에 반해서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거 과연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복잡한데 이걸 관리 감독하고 수입금까지 이걸 관리할 수 있나 저희들이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완화되고 참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위법에서 제어를 하는 겁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은 아니고 이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 뭐 행정이나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공공관리제 시행하면서 이제 도비 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일정 부분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는 재정 지원을 받지 지원이 못했어요. 없었습니다. 전혀?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수사에서도 이제 재정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약을 갖고 함으로써 이분들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항에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노선권을 시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수사와 그러니까 협의를 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선권도 저희가 시에서 필요하다면 노선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조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자체가 몇 군데가 지금 미리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금 저희 평택시 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 조례안과 거의 뭐 비슷한가요? 네, 경기도 재정 표준안에 소양. 따라서 했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여기서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11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가 변동, 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을 거쳐 표준 운송 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지금 뭐 여기 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걸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위원회의 명단이나 이런 다 공개되죠. 네. 유출되죠. 그러면 운수회사와 이 위원회와 소위 얘기하는 뭐 교류를 함으로써 이런 표준 운송 원가 자체를 조정하는 데에 좀 투명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한다라면 뭐 좋은 취지로 하기야 하겠지만.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우선은 1차적으로 업체와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불시적으로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교통공사에서 정산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아무리 뭐 사전에 협의가 돼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올렸다 치더라도 그 정산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공기업에서 이게 사유가 맞지 않다고 하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이 참고 자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참고 자료를 보면 표준 운송 원가가 이제 경기도 기본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당 그렇습니다. 하루에 얼마 이제 소모되는 게 있는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본인들의 어떤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해서 여기에 이제 뭐 대당 필요 인원이 2.7명이 하루에 필요한데 본인들 뭐 힘들어 못하겠다. 이 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에 조정 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지금 뭐 특별한 사유가 이제 발생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다라면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뭐 인상을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할 텐데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와 계속 비교를 해 가면서 이게 결국은 뭐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표준 원가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인상이 이제 될 텐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염려하시는 바도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가 이제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할 때도 경기도에서도 정해주는 바가 있고 31구 시군에 대한 다 비율을 좀 보고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올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좀 안 될 것이라고 이거를 시에서 생각합니다. 전부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지금 뭐 보면 다 위탁을 다 하시잖아요. 뭐 표준 운송 원가도 다른 회계기관에 또 위탁을 해서 또 산정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전에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네.
어느 정도로 하실 자신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11조에 표준원가 산정을 할 때 이제 그 1항에 보시면은 외부 회계기관에서 표준원가를 산정을 하고 견제를 할 수 있게, 또 정산에 대한 거는 경기교통공사라는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3세 기관이 개입하는 사항이라서 견제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 부분, 이게 지금 예산이 적지 네. 않은 예산이잖아요. 네. 뭐 도비도 지원 받겠지만 뭐 도비도 우리 네. 뭐 세금 아니겠습니까? 뭐 한 400억, 500억씩 막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네. 여기 이 지금 뭐 표준 운송 원가를 뭐 계산한다든지 또 뭐 비수익 노선 뭐 이런 거 뭐 재정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시에서는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지만 차후에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좀 이건 좀 있어야 뭐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전문가가. 네. 그렇죠? 네, 이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 직제도 좀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을 더 확보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상황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 조례 제정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기구에 대한 확대도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기본적인 거는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여러 가지 뭐 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뭐 이런 아까 이제 표준안 같은 거 이제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위원회를 통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돼서 뭐 인상한 요구가 올라온다든지 했을 때 그거를 과연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네, 어떠한 뭐 기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직자가 좀 있어야만 이게 제어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휘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네,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인력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뭐 지금 추세가 뭐 경기도에서 거의 다 지금 뭐 조례를 만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 평택시 시내버스 이제 공공관리제라는 이 명칭이 이제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익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이런 또 교통 체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또 지하철, 전철, 뭐 택시 이거에 보다도 꼭 필요한 교통 수단으로서 이제 이 시내버스가 각 지자체마다 이제 이용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좀 공공관리제라는 이 명칭이 좀 생소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거의 대부분 준공영제라고 많이 얘기를 좀 해서 요 관련돼 가지고 이 시내버스 이 운행 이런 교통 대중교통이 어떻게 보면은 재화로서는 공공재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비를 저희 이제 이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이고 특히 이제 경기도가 심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 권역에 걸쳐가지고 아마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일정 부분 좀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정이 돼서 시민에게 이제 편리하고 진짜 안정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지고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뭐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이은하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떻게 됐든 이런 게 이제 지원을 어느 정도 이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하게 적절하게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투명성이 제고돼야지만 비로소 신뢰도 가고 그거를 이제 철저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고 이 거의 저희 평택 대중교통 이 시내버스 회사가 지금 거의 큰 회사들이 지금 좀 근무 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운수종사자분들은 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저희 있습니다. 전에는 뭐 거의 뭐 네, 조건마다 틀리게 하루에 했었는데, 거의 뭐 한 네. 15시간 가까이 일하시다가 이제 1인 2교대 체계로 거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향상도 하고 근무 여건도 좀 개선돼야 되고 이제 아까 손하면 부위원장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향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걸 갖고 체계적으로 잘해서 시내버스
대중교통 서비스가 좀 좋아지고 향상되고 타시는 분들한테도 서비스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운전 근무하시는 그 분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이 복지 향상이 좀 덧붙여서 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이걸 잘 조례안을 통과되게 되면은 제정되면 또 잘 만들어졌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 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의 개정 사항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2023년 10월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에 대하여 경기도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도 표준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상위 법령 및 경기도 표준 지침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협조에 대한 내용 및 경기도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이용자 정보 공유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뭐 특별한 질의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일단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뭐 개정 이유가 특별하게 뭐 많지는 않고 뭐 상위법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사항 및 조례에서 이제 위임한 사항을 좀 반영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미변정을 좀 정비했기 때문에 특별한 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